이제 관세평가 6번째 강의인데,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관세법에 나와 있는 이 과세가격 결정원칙, 즉 협약의 내용이 이 관세법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협약과 관세법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튼 법원의 입장에서는 협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관세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세법이 더 중요하죠, 협약보다는. 다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협약의 내용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협약의 내용과 관세법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협약을 우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관세 우리 협정, WTO 관세 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세 평가 협정의 제 1조하고 8조를 봤는데, 1조하고 8조가 우리 관세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은 30조입니다. 30조에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준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커스텀스 밸류죠. 커스텀스 밸류. The principle of the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이런 식으로 영역을 할 수가 있겠죠.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자, 그럼 볼까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customs value죠. 우리나라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역은 우리나라입니다. 수입이니까.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죠. 수출 판매 물품입니다. 자, 우리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뭐 하기 위해서? 수출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는 수입자가 되겠죠. 구매자. 수입자가 아니라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지불하는 돈이 되겠죠. 구매자, 그 물품을 받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구매자는 바이어죠. 영어로는 바이어. 바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 영문 그 관세평가 협정에서 봤지만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입니다.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이걸 일반적으로 줄여서 실제 지급금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여간에 price actually paid, price actually죠. actually 실제로 paid or payable, 그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우리는 저기 그 빼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 운송이라든가 보험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빼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는 뭐 다 관세청에 근무하신 분이나 관세사들은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해서 조정한 거래가격, 트랜잭션 밸류죠. 이게 영문 우리 저기 관세평가 협약을 그대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다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오브젝티브하고
퀀티파이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 6방법까지가 있는데 31조부터 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과세가격은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31조부터 3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앞에 거는 관세평가 협약 1조를 번역한 것이고, 요 뒤에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그 주에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고 오브젝티브하고 퀀티파이어블한 자료, 이런 자료가 없을 때는 채택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수입품의 과세가격, 이것은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죠. 우리 관세 평가 협약에. 그 다음에 Sold for Export입니다. Sold for Export to the place, Country of Importation.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에 판매되는 물품, 이것도 똑같죠. 근데 구매자가 바이어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뭡니까? Actually paid와 Actually paid. 그 다음에 payable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paid와 payable에다가 addition을 더해서 proportion transaction value죠. 그 협약이 정확히 반영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생각은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paid하고 지급되는데 payable이라는 말 있죠. payable. 우리가 영어로 payable이라는 거는 지급할 가격입니다.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할 가격입니다. paid와 payable인데, 여기 payable은 어떻게 번역이 된다 볼까요? 이 관세법에서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 지급하여야 할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value that should be paid입니다. should죠. should. 지급해야 할 가격. 근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영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that will be paid. 지급할 가격입니다. 우리가 payable이라는 용어는 그냥 payable이다 그러면 내가 그 지급할 돈이에요. 그렇지, 지급하여야 할 가격, 하여야 할,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는 가격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의 상당한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행 법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우리가 협약을 언제 그 협약에 대한 검토를 어떤 그 법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 payable이라는 말이 that should be paid입니다. 지불하여야 하는 should가 들어가는 거죠. 그냥 will 단지 지급할 금액, 내가 이거 내일 지급할 금액이 아니고 내일 지급해야 할 금액.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실제 사례로 가서는 지급할 가격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내고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도 지불
할 계획이 없는 금액조차도 이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돼서 관세의 과세 가격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가 협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협정에 근거해서 이러한 그 관세법을 봐야지 좀 더 우리가 사실은 관세법을 집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관점의 차이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럼 1조에 대한 거 이걸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산 요소를 볼까요? 가산 요소.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입니다. 이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incurred by the buyer입니다. 그 다음에 commission and brokerage. 다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합니다. 구매 수수료는 아까 설명이 된 거죠. 우리가 협약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입니다. 이건 이제 협약에서는 이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 물품이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나누어 놓고 있지만은 우리 관세법에서는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한꺼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입니다. free of charge 혹은 at the reduced cost라고 영어로 되어 있었죠. 직접 또는 간접으로 directly와 indirectly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 물품의 총 생산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배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그 관세평가 협약에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고를 보내줘서 그 1000개, 10,000개를 생산하는데 맨 처음에 1000개가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과세를 할 수도 있고 4,000개가 생산됐는데 4,000개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10,000개가 생산될 거니까 10,000개에 대해서 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따라서 적절히 배분을 한다. 자, 특허권, 자,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 이게 로열티로 이제 하고 있는데 로열티하고 라이센스 피입니다. 로열티하고 라이센스 피인데 이제 법적으로 로열티가 뭐냐? 로열티를 여기서는 이제 로열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굉장히 그 약간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로열티는 라이센스 피인데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데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 이거 뭐가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권리. 이 어떤 영업권 같은 건 어떨까요? 영업권 혹은 그 마케팅
관한 권리. 뭔가 이 정도 상당히 그 확대 해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관리는 전부 다 과세로 옵니다. 야, 보십시오. 우리가 관세법 협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권리인데, 자, 이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뭡니까? 이것이, 자, 우리가 한번 그 조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조문을 보면 협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열티와 라이센스 피로 되어 있죠.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평가할 물품에 대해 관계되는. 그래서 the buyer must pay죠. buyer must pay. 뭐라고? condition of sale입니다. must pay. 이게 지금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개념하고 must pay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로 지불하는 그 개념에서 여기서는 must pay condition of sale of goods 그 such royalty and fees are not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이러한 그 조건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여기다가 이제 지급하는 대가로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급하는 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한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물품 경우에는 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뭐 각국에서 자유로이 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무역 정책, 관세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이곳은 제가 이제 우리 3단 법인데 법을 한번 보시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입니다. 지급하여야 할 지급할이 아니고 지급하여야 페이어블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 이거 이제 나와있죠.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이라든가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에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를 했다거나 채무를 변제를 했다거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만은 다음 거는 뺀다 하는 얘기죠. 다음 거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것. 국내에서 설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국내 운송이죠.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연불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게 벌써 지금 관세법 1조에 몇 조항을 읽는 데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1항 우리가 지금 본 게 1항 2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이 추가로 이제 나와야 돼요. 지금 법을 갖다가 읽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요거를 요거에다가 이제 다음에 그 가격들을 더해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이 포장해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 물품의 총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합니다. 요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용역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소, 이게 대통령령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시행령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특허권이나 로열티 라이선스 피는 이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대통령령을 곧 보게 될 겁니다. 다음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이것도 대통령령이 있겠죠. 보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건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입법 재량이 있는 사항이고 요 위에는 우리가 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협정을 한번 먼저 보는 이유가 협정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관세법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자기의 보는 주관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협정에서 우리 그 법에서 미비한 부분은 협정이라든가 협정의 결정, 예해, 사례 연구 등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협정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이곳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항 3항에 대한 설명은 그것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